여러분 안녕하세요, 롱장입니다. 밖에서 인사를 드리는데요. 20기 접수가 이제 이틀이 남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틀 남았고 이제 그 날에 강의가 바로 올라가요. 그래서 필요하신 분들은 아래 링크를 통해서 확인을 부탁드리고요. 강의가 올라가면 최대한 빨리 듣고 빨리 계약하라는 게 아니에요. 빨리 보고 빨리 생각하고 빨리 알아봤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이거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요, 정말 부탁드리는데 오해를 말아주세요. 이게 제가 지금 지난 2기수 동안에 사람들이 굉장히 아쉬워하셨어요. 이것 때문에 강의 좀 일찍 들을 걸, 더 먼저 나가서 알아볼 걸. 왜냐면 일주일 단위로 급매가 없어졌거든요. 그래서 몇몇 군데는 급매가 없어져 가지고 한 3천 4천 더 주고 사신 분들도 많아요. 물론 그분들조차도 지금 만족을 하고 계시지만 다행히 지금은 시장이 좀 느려져 있거든요. 그 정도는 아닌데 그래도 제가 그런 아쉬움을 들었으면 알려드리는 게 전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오늘 영상 내용 굉장히 영양가 있을 거예요. 부동산 쭉 공부하신 분들이 아마 지금 엄청 궁금해하고 계실 거고, 궁금하긴 한데 사실 지금 저처럼 이제 움직이긴 어렵잖아요. 왜냐면 전 이게 일이고 팀이 있지만 개인이 알아보는 데는 분명히 한계가 있는 부분이거든요. 뭐냐면 다른 게 아니고요. 야, 시장이 딴 건 모르겠는데 이제 중하단 그리고 지방시장이랑 전월세 시장이 왜 이렇게 안 움직이지? 왜냐면 데이터나 수급지수로 따지면은 이거보다는 훨씬 다이나믹하게 움직이고 있는 게 맞거든요. 근데 안 그래요. 가는 데만 가고요. 전세가도 올라가는 중 마는 중이에요. 물론 KB나 부동산원 자료를 보면은 전세가가 엄청나게 올라간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여러분 임대사업을 해보시면은 예전처럼 전세가 잘 나가는 것도 아니고요. 더 놀라운 건 뭐냐면 단지에 전세가 몇 개 없어요. 그러면 투자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하냐면 걔를 인테리어를 하든 뭐 조건을 어떻게 맞춰서든 간에 전세가를 최대치를 받으려고 노력을 하는데 단지에 갔는데 전세가 하나밖에 없거든요. 근데 마지막 거래가에 내놓으셨고요. 그리고 이게 지금 잘 안 나가요. 물론 바로 나가는 동네도 있어요. 여기는 참고로 서울의 강북 지역이요. 그 강 북쪽에 있는 그 지역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이거를 제가 전국구를 두고 지금 쭉 파악을 해봤어요. 근데 제가 이거를 결론을 내릴 수는 없지만 제가 이제 증언을 들은 거, 왜 이렇게 돌아가는지 동네 부동산 사장님들이 이거 상담하시면은 빠삭하게 들으시잖아요. 제가 매미를 피해서 영상을 찍으려고 타이밍을 정말 많이 봤는데 매미가 협조할 마음이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게 지금 시장이 어떠냐면은 우리가, 여러분도 저도 지금 제가 예측했던 거랑 차이점이 생기고 있어요. 타이밍이. 시장이 제가 생각한 타이밍이랑 벌써 틀어지기 시작을 했는데 전 제가 틀리면 틀렸다고 그냥 말씀을 드려요. 좀 뒤로 점점 깜짝 죄송합니다. 새가 죄송합니다. 뒤로 밀리고 있는데 2020년도 8월 그때 전세가가 폭등을 했어요. 상승이 아니에요. 그냥 로켓하고 스카이 로켓팅 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4년이 지났어요. 2024년도 8월이 왔는데 그게 한 바퀴가 도른 다음에 그때처럼 움직임이 없어요. 이거 궁금해 하시는 분들 엄청 많아요. 이거 그리고 그때 서울만 오른 게 아니고요. 전국이 다 올랐어요. 그러면 어떤 분들은 4년이 지난 다음에 타이밍 차이 있지만 전세가가 전국적으로 동반 반등 그 구간이 있을 거라고 예측을 하실 수가 있거든요. 저도 부분적으로 그 예측을 했어요. 그리고 저는 그게 조금 시간차는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했지만 지금 이 모양새대로 가면은 이거는 더 시간이 걸리는 모습이에요. 전 안 나올 거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전 나올 거라고 보고 있어요. 전국구로. 그럼 현장에 나가서 물어봤어요. 사장님, 이거, 왜냐면 저랑 의견이 비슷한 분도 계셨으니까 왜 이런 거 같아요? 라고 물어보면은 현실적인 얘기를 해주셨어요. 뭐냐면은 2가지인데요. 첫 번째로 기존에 어떤 집에 들어가 계신 분들을 보면은 월세입자 빼고, 월세입자도 포함이긴 한데 전세입자도 매매로 들어가신 분들도 기존의 대출을 끼고 계신단 말이에요. 느낌 아시겠죠? 이게 설명이 돼서 그래요. 그러면 그 대출을 버리고 다음 집으로 가야 돼요. 전세도 옮겨 타야 되고, 대출 말씀드리는 거예요. 매매도 옮겨 타야 되는데 이게 지금 되냐 안 되냐?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 대출만 막았다 하면은 거래 건수가 내려가는 이유가 겁을 먹는 거예요. 왜냐면 기존 집을 처리를 하고 다음 집으로 가는 행위는 리스크를 감당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기존 집을 내가 잘못 처리했는데 다음 집에 대출이 막히면 어떻게 되죠? 공중부양하는 거예요. 잘하면 망하는 겁니다. 잘못하면은. 그래서 지금 굉장히 경직되어 있는 상태인데 계속 이 사람 저 사람이 대출을 하라 마라 줄여라 말라 이런 얘기를 하면서
신임이 안 가는 거예요. 근데 이게 차이가 뭐가 있냐면 2020년도 8월이 문제가 아니라 2021년도 10월달 이후로 대출이 막힌 거예요. 2020년도 8월이랑 2024년도 8월이랑 대출 조건이 너무 달라요. 무슨 말이냐면 예전처럼 이동이 안 된다는 거죠. 그럼 이동이 느려지는 거예요. 근데 뭐가 이해가 되는 거냐면 여기서 자유로운 분들이 있어요. 기존 대출을 버릴 수 있는 분, 기존 대출을 애시당초 많이 안 받은 분, 그리고 다음 집으로 옮겨갈 때도 대출이 별로 필요 없는 분들, 15억이 넘어가는 약간 고가 주택 중에서 주요 입지, 여기 분들은 애시당초 대출에 많이 의존도 안 했고 살 때도 전세로 들어갈 때도 대출에 많이 의존하지 않기 때문에 이 지역은 전세도 잘 움직이고 매매도 움직였는데 하단 시장 10억 원 밑에, 특히 8억 원 밑의 시장은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대출 의존도가 높다는 겁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여기 임대인들이랑 매도인들이 있잖아요. 체력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보시면은 좀 가격이 있는 단지는 전세 경쟁 매물이 없잖아요. 올려요. 그리고 손님이 보고 간 다음에 손님이 어떤 분인지 따져요. 그래도 바로 나가요. 그런데 지금 계속 이렇게 표현해서 죄송한데 한강 북단에 있는 일부 지역은요, 진짜 단지 안에 전세 매물이 하나예요. 제가 오늘 들렸거든요. 그러면 호가를 높이고 배짱을 부려야 되는데 아니에요. 근데 배짱을 왜 못 부리세요? 그러면 부동산의 무지해서가 아니라 무서워서 전세를 꼭 빼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매물이 적어도 수요도 적어요. 근데 이게 지방은 더 심하거든요. 지금 전세 물건이 쌓여 있는 곳들은 정말 말 그대로 힘을 못 써요. 근데 또 애매한 게 예전에 비해서 지난 2년 동안에 여기서 진짜 급한 분들은 날라갔거나 좀 줄었어요. 이분들이 남아있는 지역은 지금도 힘을 하나도 못 쓰는 거고, 좀 정리정돈이 된 것은 호가를 유지하면서 느릿느릿 움직이는 거고, 애시당초 여기에 벽을 넘어선 곳들은 좀 쭉쭉 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이해는 되시죠? 이거 좀 더 깊이 파볼게요. 제가 다니면서. 그리고 이건 저희 팀원들 의견이 똑같아요. 말 그대로 머니 게임이에요. 돈 있는 분들이 만들어가는 시장은 짱짱한 거고요. 돈 없이 대출에 의존하는 사람들이 많은 시장은요, 잘 못 나가는 거예요. 이건 정치 얘기는 안 할게요.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야, 그럼 네 말대로 이제 희망이 없는 거냐? 너 또 딴 얘기 하는 거냐? 절대 아니에요.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짓누르고 못 사게 하고 전월세 공급을 안 해주게 되면요, 맨 마지막에는 어차피 급등 구간이 나와요. 전 이 믿음은 흔들림이 없어요. 근데 요럴 때가 언제였냐? 사람들이 요렇게 돈이 없어서 위축돼서 집을 가진 사람들이 겁먹어서 위축되다 못해 집 사는 걸 포기하고 전세를 포기하고 월세로 도망가거나 야반도주하거나 주거지를 하향화한 제가 언제냐? 한 번밖에 없어요. IMF. 그러면 IMF 때 결정적인 문제가 뭐였냐? 주택 공급의 부족이었어요. 왜냐면 시행사랑 시공사가 다 망했는데 누가 해요? 야, 또 뭐 지금 IMF 터진 거 아닌데 왜 갖다 대냐고 하실 수가 있어요. 맞습니다. 지금 IMF 안 터졌어요. 절대 안 터졌는데요. 국가 운영을 그렇게 하고 있어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출에 의존해서 사시는 자영업자분들이나 해당 집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요, IMF 터진 거랑 큰 차이 없어요. 지금 먹고 살 게 막막해요. 집도 처분이 안 돼요. 여러분, 지금 강북의 아파트 있잖아요. 노원구의 아파트 5채에서 6채를 팔아야 강남의 아파트 1채를 사요. 옛날에 2채에서 3채였어요. 정말이에요. 이 미친 거예요, 여러분. 미친 거라니까요. 6채요, 6채. 근데 6채 살 수도 없죠, 종부세 때문에. 그럼 이거는 뭐 하단에 있는 분들은 죽으라는 거잖아요. 최종 결론은 뭐냐? 신규 주택 공급 부족이에요. 신규 공급 주택 부족을 통해서 정부가 급해지는 거 아니에요. 정부가 무슨 생각인지 저 이제 모르겠어요. 그건 살펴볼게요, 앞으로. 빠듯하게, 냉정하게 살펴볼게요. 그런데 모르겠어요. 예측해도 무슨 기준이 없어요. 한국은행 총재님은 이제 못하시는 얘기가 없고, 교육도 말씀하시고 부동산도 얘기하시고, 제가 봤을 땐 정말 대한민국 최고 권력기관으로 지금 발돋움하고 있는 것 같은데, 아무튼 이런 신규 공급이 부족하고 하단의 시장에 있는 부동산이 늙어가면서 전월세 공급이 부족해지면서 좋은 매물이 부족해지면서 수요에 비해서, 수요는 앞으로 한동안 늘어요. 어쨌건 2030년까지는 주택 수요가 계속 늘어요. 특히 아파트는 공급 자체가 부족해져서 말 그대로 물건이 없어야 돼요.
제대로 된 물건이 없는 시장에 왔을 때 그때 사람들이 집을 사기 시작하면, 왜냐면 지금부터 수요가 대출이 없으니까 돈을 모으는데 오래 걸리는 거지, 월세로 살면은 이제 돈 안 모이는 거 뻔히 아시는 분들 늘어나고 있거든요. 지금 월세가 거의 미쳐 날뛰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분들이 주택 공급을 기반으로 수요가 약간 모이다가 시장에 나올 때 밀어 올라가는 전세빨, 월세빨, 전세빨 시장이 다가온다는 거죠. 오래 안 걸려요. 저 25년도 보고 있거든요. 이것 때문에 뒤로 밀린 거예요. 왜냐면 IMF가 터진 것처럼 완전 망한 건 아니거든요. 사람들이 돈이 있긴 있어요. 근데 예전 대출에 비해서 지금 대출이 너무 안 좋으니까 돈을 모으거나 아니면 이동을 하는 데 있어서 더 많은 생각과 용기와 고민과 돈이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뒤로 밀리는 거죠. 그래서 불경기 때는 이런 결정들이 뒤로 밀려요. 이건 알고 있었는데, 아니 그래도 이렇게 불경기를 만들어버릴 줄은 몰랐죠. 대출을 또 손을 대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기존 대출을 못 버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임대인들도 매도인들도 급한 사람들은 지금 여유를 못 부리는 거예요. 이 두 개가 맞아서 일정 구간에 있는 아파트는 힘을 못 쓰고 있는 거고, 상단의 아파트는 나 몰라라요. 그냥 갈 길 간다. 근데 사람들 별 불만 없잖아요. 여러분 보셨죠? 별 불만 없어요. 나랑 비슷했던 사람이 올라가는 것만 아니면 돼요. 배고픈 거는 괜찮지만 배 아픈 건 안 돼요. 부자들은 뭘 해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여러분이 인지를 하시고 각자 도생을 해야 돼요. 제 20기의 주요 내용들에 들어가는 이 정보들이에요. 전부 다 굉장히 중요하겠죠. 25년도 26년도 시장 준비하셔야 되고요. 24년도에 할 게 없는 게 아니에요. 24년도는 둔촌주공에 대한 분석이 어느 정도 끝나야 제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요게 20기의 주요 내용 중에 하나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좀 정리하고 싶어서 영상을 틀어봤고, 아이고 매미 친구 고맙네요. 제가 매미 보면은 정말 제가 느끼는 게 많거든요. 땅 속에서 오랜 시간 있다가 지상에 올라와서 잠깐 살다 가잖아요. 참아내야 돼요. 참아내야 됩니다. 그래야 울고 날고 빛을 발하죠. 감사드리고요. 영상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